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구 민주주의의 뿌리가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They look to a 세계적인 law 뉴스 firm in 채널의 Washington, 간판 D.C. They 앵커가 want to hire 마지막 a good law 다큐멘터리 firm to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defend 사실에 them against 전 세계 FBI 학계가 발칵 investigations. 뒤집혔습니다. The president is 500년 전 지구 반대편의 어떤 나라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가 이미 실천되고 있었다고요? 세계 최고 대학들이 역사 연구를 전면 수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1776년, 프랑스가 1789년에야 겨우 시작한 그것을 한 동양 국가가 16세기부터 실천했다니.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왕조차도 두려워했던 기록 시스템이 있었고, 그 기록은 왕이 사망한 후에야 공개되는 철저한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의 역사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뿌리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CNN의 간판 앵커 앤더슨 쿠퍼입니다. 30년 넘게 저널리스트로 살아왔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로 세계 민주주의와 기록 시스템이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투명한 기록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권력자의 행적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니까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국가들을 모두 돌아봤습니다. 각국의 의회 회의록, 사법부 판결문, 행정문서 관리 시스템을 취재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한국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후발주자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기록 시스템도 앞선 나라들에 비해 덜 발달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기록 체계라는 제보를 받고 나서부터였어요. 앤더슨, 당신이 찾는 민주주의와 기록의 관계는 동양에서 더 오래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학 교수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록 문화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죠. 권력자의 언행을 낱낱이 기록해 후대에 평가받게 하는 시스템이 500년 전부터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바로 흥미가 생겼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 감시와 투명성이 이미 고대부터 체계화되어 있었다면 이는 제 프로젝트의 획기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프로듀서 팀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서구 중심적 시각을 버리고 기록이 어떻게 권력을 견제했는지 그 오래된 지혜를 찾아봅시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한국의 기록 문화에 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물에 대한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500년 동안 한 나라의 모든 일을 기록한 역사서라니. 영국의 의회 기록보다 훨씬 오래되고 방대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취재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서 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기록의 정신을 찾는다는 건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매력이었죠. 첫째 날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학예사가 조선왕조실록의 복제본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스템이었죠. 국왕이라도 이 기록을 볼 수 없었고 훗날 자신의 행적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남용을 막는 최고의 장치였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만난 역사학자 김지원 교수는 나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쿠퍼 씨, 조선왕조실록은 단지 왕의 행적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왕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행정활동, 자연재해, 민간의 중요 사건까지 담고 있죠. 무려 2천여 권, 5천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랑하는 기록 시스템은 고작 200년 역사를 가진 반면 한국은 그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이런 체계적인 기록 문화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김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내용입니다.
왕의 실수와 잘못도 그대로 기록했거든요. 현대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권력 견제가 이미 실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복제본 중 일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한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왕이 신하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잘못된 판단을 신하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서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럽 군주들은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한국의 왕은 이렇게 비판받았다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실록 보관 방식이었습니다. 네 곳의 다른 산간지 역사고에 분산 보관했다는 거예요. 한 곳이 화재나 전쟁으로 소실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백업과 같은 개념이죠. 취재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마치 현대의 블록체인 같네요.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해서 기록의 훼손이나 조작을 방지하는. 그날 저녁 서울 한 식당에서 팀과 함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프로듀서 마이클이 의아해했어요. 민주주의의 역사를 취재하러 왔는데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선거, 삼권 분립? 아니, 가장 핵심은 권력의 감시와 견제야.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투명한 기록이지. 한국인들은 500년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 다음 날 서울 근교의 한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승려들이 실록을 지키기 위해 피신했던 곳이었죠.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당시 승려들은 목숨을 걸고 실록을 지켰습니다.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자 정신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도 과연 자신들의 기록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취재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후발주자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오래전부터 실천해온 나라였던 겁니다. 한국 국립기록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조선시대 사관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관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전문 관리였죠. 기록원의 최봉준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사관은 왕을 포함한 모든 권력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왕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모두 사실대로 기록해야 했죠. 그들이 쓴 기록은 왕도 볼 수 없었고 고치거나 삭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왕이 부당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말이죠? 특히 그런 경우에 더 중요했습니다. 사관들은 왕의 잘못된 결정, 실수, 심지어 비도덕적 행동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CNN에서 30년간 저널리스트로 일해온 저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권력자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최 박사는 조선 18세기 영조 시대의 유명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조가 사관에게 지금 이 말은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사관은 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왕의 명령보다 역사적 진실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메모하며 프로듀서 마이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장면은 반드시 다큐에 포함시켜야 해. 미리 준비한 역사 재현 촬영팀에게 이 일화를 추가하자.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관들은 단순히 왕의 말과 행동만 기록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모든 중요한 사건, 결정, 토론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최 박사는 또 다른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세종대왕조차도 사관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죠.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를 생각하며 통치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대 정치인들이 트위터나 유튜브보다 500년 후의 역사책을 의식하며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질을 얼마나 높일까요? 서울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이승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관제도는 단순한 기록 체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였습니다. 왕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사관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 의견이나 편향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 저널리스트로서 추구해온 가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취재 중 만난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관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의 증인이었죠.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에서도 이런 정신이 살아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과 투명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착은 이 오래된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죠. 한국전쟁기념관에서 저는 뜻밖의 전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쟁 속의 기록 지키기였죠. 이곳에서 저는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쟁 속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중요 기록물을 지켜왔는지를 배웠습니다. 전시 담당 큐레이터 박지연 씨가 안내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기록의 보존이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세계 기록 보존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죠. 박 큐레이터는 조선시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실록을 보관하던 4개의 사고와 전쟁 중 피난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 분산 보관된 실록은 일본군의 침략이 시작되자 더 안전한 산속 깊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학자들과 승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 기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서를 옮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요? 네,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책을 기름종이로 싸서 방수 처리를 했고 특별 제작된 나무 상자에 담아 운반했죠. 운반 과정에서는 책이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2사람이 한 묶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또한 이동 경로를 미리 계획해 놓고 중간중간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 두었죠. 저는 그런 철저한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현대의 데이터 백업 시스템과 재난 복구 계획 같군요. 박 큐레이터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확합니다. 500년 전의 재난 복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전쟁으로 소실된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태현 역사학자가 설명했어요. 일부 실록이 불에 타거나 분실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놀라운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일기, 관청 문서, 지방 관리들의 보고서, 심지어 구술 증언까지 모아서 소실된 부분을 재구성했죠. 그렇게 복원된 기록은 신뢰할 만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시 학자들은 매우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 출처의 증언이 일치하는지 확인했고 의심스러운 내용은 별도로 표시했죠. 현대 역사학의 사료 비판 방법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 전쟁 당시의 기록 보존 노력에 대한 전시를 보았습니다. 1950년대 북한군의 침략으로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중요 문서와 문화재를 남쪽으로 대피시켰던 이야기였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박 큐레이터가 강조했어요. 기록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믿음이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임진왜란부터 한국전쟁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졌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디지털 기록에 너무 의존하면서 역설적으로 기록의 영속성에 대해서는 덜 고민하고 있지 않은지. 클릭 한 번으로 수천 개의 이메일이 삭제되고 중요한 정부 문서가 실수로 사라지는 시대에 전쟁 속에서도 기록을 지켜온 한국의 정신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프로듀서 마이클이 말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세계 민주주의와 기록 시스템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 뿌리가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멀리 있었던 거야. 현대 한국에서 기록 문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 서울의 한국국가기록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현대 한국의 공식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중심 기관이죠.
국가기록원 이진우 원장이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1969년에 설립되었지만 그 정신은 조선시대 실록 편찬과 보존의 전통에서 비롯됩니다. 현대적 방식으로 계승하고 있는 거죠. 이 원장은 디지털화된 기록 보존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문서, 공문서, 중요 회의록 등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통령 기록물 보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있어 세계적으로 엄격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생산한 모든 문서, 이메일, 메모, 선물까지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과거 조선시대 사관이 왕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했던 전통이 현대적으로 계승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7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퇴임할 때 모든 기록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이관해야 하죠. 이는 권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기록물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기록을 챙겨가거나 파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 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합니다. 기록의 훼손이나 은폐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로 여겨지죠. 다음으로 우리는 서울 한 대학의 역사기록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이 역사 기록에 대해 배우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 담당자 김유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시민 아키비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 지역사회의 변화, 중요한 사회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죠. 그 말을 들으니 조선시대의 기록 문화가 단지 국가 차원의 것이 아니라 현대 시민들의 참여로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노인들의 구술 역사를 녹음하고 정리한 작업, 사라져가는 동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한 프로젝트 등이었죠. 이런 활동이 단순한 수업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측면을 기록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디지털 행정 혁신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죠. 안내를 맡은 정지훈 매니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죠. 정 매니저는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며 시스템을 시연했어요. 시민들은 모든 민원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확인 가능하죠. 저는 그 시스템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관이 붓으로 기록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든 행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매니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누가, 언제, 왜 내렸는지 기록되어야 하고 그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죠. 그의 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조선왕조실록의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변치 않는 기록의 본질, 그것은 권력에 대한 견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시 정보공개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정부 기록에 접근하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죠. 센터장 김미영이 설명했어요.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매우 강력합니다. 시민들은 거의 모든 공공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죠. 정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정보자유법과 비교해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요 정보가 자주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가요? 김 센터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국가 안보 관련 정보는 제한되지만 그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한국은 과거 독재 시절 정보 통제에 쓰라린 경험이 있어서 정보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매우 강합니다.
프로듀서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이런 투명성과 기록 문화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김 센터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신뢰죠. 기록은 권력에 대한 방패이자 국민에 대한 신뢰의 기반입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기록이 언젠가 공개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CNN에서 30년간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저는 투명성이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투명성이 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CNN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편집장 스티브가 물었어요.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티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어. 서구 민주주의가 자랑하는 많은 원칙들, 특히 권력의 투명성과 기록의 중요성. 그것들이 한국에서는 500년 전부터 실천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취재 6일차, 저는 광주로 향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가 바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었죠. 이곳에서 한국인들의 기록 정신이 현대 민주주의 투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당시의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공간이었어요. 사진, 영상, 증언, 유품.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록관의 최동준 관장이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오랫동안 왜곡되고 은폐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언론인 그리고 학자들이 비밀리에 기록을 보존했기에 결국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권력이 역사를 지우려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기록뿐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고 증언을 모으고 당시 상황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이 기록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쓰일 것을 알았죠. 최 관장은 한 시민의 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군부의 탄압이 한창이던 시기에 매일 상황을 꼼꼼히 기록한 노트였어요. 이런 개인적 기록들이 모여 역사적 진실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기록 정신이 한국의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최 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결정적이었습니다. 독재 정권은 역사를 왜곡하려 했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했죠. 시민들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광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들의 기록 정신은 단순한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무기였던 겁니다. 서울에 돌아와 세월호 참사 추모관을 찾았습니다. 2014년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 사건이었죠. 이곳에서도 저는 똑같은 기록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유가족 대표 이정훈 씨가 말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정부 발표, 목격자 증언,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죠. 그는 세월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건의 모든 측면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노력이었죠. 우리는 이 비극이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록은 우리의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이정훈 씨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조선시대 사관들로부터 시작된 기록 정신이 오늘날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투쟁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CNN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편집장 스티브에게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설명했어요. 스티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아왔어. 기록의 중요성,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한국인들에게 기록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야. 그것은 생존의 방식이고 진실을 지키는 무기야. 우리가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은 한국인들이 더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거지. 이제 취재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 모든 발견을 어떻게 다큐멘터리로 만들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부와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죠. 이것은 국가의 모든 중요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영구 보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사 대표 박진호가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개발 중인 이 시스템은 500년 전 조선 왕조실록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나요? 조선시대에는 실록을 여러 사고에 분산 보관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블록체인은 기록을 분산 저장해 어느 한 곳에서 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500년 전 조선의 지혜를 현대 기술로 구현하는 셈이죠.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전통이 최첨단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정부 정책 결정 과정, 예산 집행, 공공계약, 모든 것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시민들에게 공개될 겁니다. 그 누구도 역사를 지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세계 민주주의와 기록 시스템이었죠. 제 다큐멘터리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청중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7일간의 취재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시작해 사관제도, 전쟁 중 기록 보존, 그리고 현대 한국의 기록 문화까지.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쿠퍼 씨, 미국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는 권력 분립, 법치주의, 선거제도에 기반합니다. 매우 중요한 원칙들이죠.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모든 것 이전의 기록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기록은 권력자도 두려워하는 역사의 눈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호텔방에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나레이션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를 찾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단순한 투표 행위나 정치 제도가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전 한국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 가짜 뉴스와 정보 조작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이 500년간 지켜온 기록의 정신, 그 진실을 향한 끝없는 탐구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CNN 특별 편성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이 전 세계에서 쏟아졌어요. 특히 학계와 정치권에서의 반향이 컸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는 한국의 기록 문화에 관한 특별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이제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30년 저널리스트 생활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이토록 의미 있는 발견으로 마무리되다니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감사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기록되어야 하고 그 기록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사관들, 전쟁 중에도 실록을 지킨 승려들, 독재시대의 진실을 기록한 시민들. 그들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기록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CNN의 전설적인 앵커 앤더슨 쿠퍼는 한국의 기록 문화가 세계 민주주의에 숨겨진 뿌리였음을 발견했습니다. 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기록 정신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죠. 왕조차 두려워했던 사관의 붓, 전쟁 속에서도 지켜낸 실록,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도 계승되는 투명성의 가치.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진정한 기록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쿠퍼의 이번 다큐멘터리는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단순한 투표나 제도가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기록하는 정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한국의 힘, 그것은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